근데 뭐 남고 싶다고 네. 남는 건 아니잖아요. 미국이라는. 그, 나는 여기 좀 더 있으면 좋긴 하겠네.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들더라고요.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?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뭐 영주권을 따는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건 하기 싫었어요. 그 스폰서 받는 거는. 왜냐면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더 젊었으면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 고용주를 바꾸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또 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.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그럴 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건 아예 생각을 안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 NIW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 나 같은 사람은 좀 특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왜냐면은 물론 한국에도 한국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고 또 미국 변호사도 따고 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경험이랄지 이런 걸 이제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죠. 많지는 않고 또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한국, 미국 양쪽으로 걸려 있는 분들 좀 도와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다. 적어도 그 느낌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잘 풀어보면 어떻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했고 또 많은 또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추천서도 잘 써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덜컹된 거예요. 근데 저는 애들 데리고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멀쩡하게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오는 거는 참 리스크도 크고 개인적으로 너무 큰 결심일 것 같고 예를 네. 들어 이제 뭐 경력이 단절이 됐다거나 그죠? 네. 여러 가지 육아 과정에서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잃어버렸거나 할 수 없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. 애들 데리고 미국 와서 공부를 다시 하고 네. 또 기회를 잡고 예,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. 왜냐면 이 애들이 있고 나이가 되셨으면 한국에서 경력이 이미 1,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서 NIW 영주권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. 그러면은 일단 신분만 해결돼도 여기서 그렇- 그만 좀 익숙해지면 여기서도 잡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그렇죠. 기회들이 열리는데, 예.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. 이제 이거 NIW 영주권 받으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, 저는 문과 출신의 NIW를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심지어 예체능은 있어요. 예체능이 미술이나 음악은 꽤 있어요. 근데 완전 문과인데 이렇게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NIW로 못 본 것 같아요. 살면서. 그래서 거의 맞아. 이과나 공대 베이스지 이 법학 전공이시잖아요. 네. 법학으로 받으신 거잖아요.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? 제가 좀 한번 상담을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는데 한 6 변호사들 그 컨설테이션 네. 받았거든요. 돈도 내고. 근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이게 또 그런 변호사님들 중에서 또 조금 좀 창의적인 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이제 네.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미국 그 NIW의 규정을 들여다보면 뭐 공대만 된다 이런 얘기 전혀 없거든요. 그렇죠. 전혀 없어요. 근데 다만 이제 공대 뭐 이쪽이 이게 증명하기가 좀 쉽죠. 증명하기가 쉬운 거죠. 예, 그죠. 그렇지만 이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야 공대 아니면 안 돼, 박사 아니면 안 돼, 뭐 논문 몇 편 아니면 안 된다더라,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떠도는데 실제로 그 작부를 놓고 보면 advanced degree가 있으면 되고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으면 되잖아요. 그것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맞아요. 다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미국에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우리 미국이 왜 우리 national interest를 왜 너를 위해 우리가 웨이버를 왜 해줘야 돼? 우리는 똑같은 자격이라면 똑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이 그 직업을 갖도록 해야지 너네 같은 외국인한테 줄 수 없어. 그게 우리 내셔널 인트레스트야.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웨이브 해야 돼? 그걸 음, 설명해봐. 이걸 그죠. 납득시키면 되는 거거든요. 그 3가지 요건들이 판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.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미국 전체에 파급이 있다. 그리고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.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. 이 3가지를 증명을 하면 돼요. 그리고 그 증명의 수준은,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용어긴 한데, 예를 들면 뭐, 형사재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명 수준을 요구하잖아요. 그죠? 네. 의심의 여지 없게.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이 있는데, 미국 이민국에서 채택하는 기준은 얘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. 과학자들은 논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완벽하겠죠. 확실하겠죠. 그렇지만 네. 나머지 분야들은 뭐 그렇게 아주 딱딱 떨어지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신빙성이 음, 있네. 그럴 수 있겠네. 네가 그럴 수 있다고?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하면
받아주는 거라서, 그러니까 본인이 뭐 문과고 이과고를 떠나, 물론 음, 이과는 그동안 쌓인 트랙 레코드가 많은 거고, 네, 이과 뭐 어떤 공부를 하셨거나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도 조금 내가 하는 일이 독특하지 않나?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, 그리고 음,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? 만약에 내가,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서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면, 도움이 되지 않겠나? 그 도움이 되는 어, 정도가, 너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?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, 직업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리파인을 해 나가면서 증거들을 보강을 하고 또 굉장히 믿을 만한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으시고 뭐 이런 음, 식으로 하면 뭐 된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네,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시도는 해보세요. 그럼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, 이 파일링을. 그 변호사, 이제 처음에 당연히 변호사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RFP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. RF가, RFP, 그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. 그걸 보니까 뭐 구구절절히 뭐 하나도 뭐 증명이 안 됐다고 나와가지고 아주 뒷골이 땡겨가지고 이러면서 이걸 어떡하나 망했다. 막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챙겨보기 시작한 거예요. 그전에 솔직히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. 그냥 음,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네, 그리고 이민국이 되게 뭐랄까 고마운 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. 너는 이렇게 어, 한번 증명을 해봐. 너는 여기부터가 증명이 아예 안 됐어.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은 증명을 어, 해. 이거를 저는 7장짜리가 왔어요. 그러니까 안 좋게 오, 보면 되게 와, 완전 망한 거네. 그러니까 처음 냈던 것은 상당히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네.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 또 되게 상세하게 써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어,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법학 답안지 풀듯이 푼 거죠. 그걸 다 썼죠. 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니, 본인이 진짜 많이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뭐, 완전히 맡기고,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, 저도 취업 영주권 할 때도 저도 하나하나 네. 트래킹 하면서, 이거는 왜 안 되냐. 근데, 아, 예,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너무, 예, 자기가 너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예. 아무튼 간에 좋은 답안지를 내면 돼요. 거기에 요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딱딱딱딱 내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나와요. 그거는 음, 맞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 2번 생각 안 해도 되게 체크해서 넘어갈 수 있게 클리어하게 딱딱딱 내면 어, 빨리빨리 넘어가요. 왜냐면 그 사람들도 100% 확신 안 해도 되거든요. 말 된다, 말 된다, 말 된다.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, 변호사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제가. 변호사의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이 이민법 쪽은 뭐 음, 법리적인 능력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이 사람을 어떻게 증명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내가 약간 전략과 감정이입이지. 예, 그 감정이입. 전공도 상관없고 사실 전공 불문이고 그런 거 뭐 임용고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떻게 그걸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네. 거라서 예, 조금 뭐 법만 잘 아시는 분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예, 말씀을 들어보니까. 그러니까 좀 케이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예, 기존의 변호사님들은 본인들 그 실적, 그죠? 통과율 이런 거에 또 신경을 많이 쓰면 좀 안될성 싶거나 사례가 없거나 하는 케이스는 안 받고 싶은 거죠. 그냥 우리 예, 5%뭐 성공률, 100% 성공률 성공률 때문에 되는 것만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런 걸 또 사람들이 보고 오니까 어필하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렇진 음. 않아요.